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라기보다는 제가 온 거죠. 예, 여러분들한테. 네. 자, 한 분도 나가지 말고 딱 기다려. 예. 어디 나가시려고 하시지 말고. 예. 대단한 걸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잠깐 들었다 가세요. 예, 금방 안 나가도 되잖아요. 아우, 내가 막 줄 서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겠다 이 생각 아니시면은, 잠깐만 5분, 10분만 듣고 가세요. 네, 듣다가 보면 확 빠져가지고 못 나갑니다, 여러분. 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찐시황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막 시작을 합니다. 예. 네. 뭐 그런 골 때린 비유는 하지 말고요. 예. 뭐 되게 신박해 보이지만 별 느낌이 없는데요, 생각보다. 예. 자, 나가시지 말고 5분만 기다려보세요. 왜 나가지 말라 그랬냐? 주간 베스트 많이 해서 아니면 뭐 때문에. 예.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월간 베스트 했다라는 거, 뭐 주간 베스트 밥 먹듯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둘째 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전에 이거 제가 고민은 되지만 어쨌든 인내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진짜 주식, 요즘 야간 방송에서 월요일 화요일 한 두세 종목씩 소개드리고 있는데, 자, 드디어 터졌습니다, 여러분. 네. 자, 시노팩스입니다. 예, 시노팩스가 드디어 터져가지고 오늘 어떻게 됐는지 보셨죠? 예. 자, 시노팩스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구구절절 인공신장 사업, 혈액투석기 사업, 국산화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오늘 흐름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보면은 여기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만 자, 이렇게 좀 눌림목이 있다가 여기 한 3, 4일 여기가 고비였어요. 근데 와, 어제 조금 징조 보이고 나서 오늘 확 들어가지고 8,400원대까지 상당히 큰 상승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충 8,000원대 위에서 많이 정리를 했고 일부 수량만 지금 상한가 근처에다 대놨어요. 오늘 재료상으로 보면 저는 상한가 가라고 보는데 이따 모르죠. 저는 상한가 갈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럼 밑으로 왜 팔았나 싶긴 한데 어찌됐든 오르니까 팔았죠. 제가 원래 어저께 말씀드릴 때는 일단은 7,500원 선 정도까지는 갈 거다, 200일선 저 터치까지는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가지고 오늘 아주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근래 신고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소개드리는 시간, 뭐 저녁 시간에도 하지만 이 낮 시간에도 이 시간 통해 가지고 뭐 제가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뭐 1시간 반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종목은 제가 뭐 공부해서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결국은 시세를 낸다,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재료가 나왔던 게 이거예요. 국산화 혈액 여과기를 모로코에다가 MOU를 맺어서 수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한 1조 좀 넘을 거고 전 세계 혈액 여과기 시장, 혈액 투석기 시장은 12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기술력으로 승부 봤을 때 꿀릴 거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어느 기업도 하지 못했던 혈액 투석기 시장의 국산화, 60년 만에 처음, 60년 동안 100% 다 수입했던 이런 것들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게 가장 큰 뭐 장점이자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뭐 8,000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앞으로 자릿수도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접근을 계속 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일단 뭐 미국만 보면 파월이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파월이 근데 제 생각엔 파월이 살려줬다기보다는
그냥 파월은 담백하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파월이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얘기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을 뿐이죠. 파월이 속마음이 진짜 막 아우 트럼프가 망친 시장 내가 살려야지 뭐 이런 의협심을 갖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연준 입장에서 드라이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의외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시장 친화적이야 역시 비둘기야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게 중요하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얘기를 뭐 어느 땐 하면 굉장히 시장 매파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는데 오늘은 찰떡같이 시장에 도움이 되는 얘기만 했어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올렸고 자 오늘 뭐 여러분들 앞선 시간에서도 많이 다뤘을 얘기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죠? 예, 삼성전자가 지금 급피치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이야? 예, 삼성전자가 아니 저는 이게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키보드가 맛이 가가지고 키보드가 안 먹어요. 예, 글자가. 자,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닥 52,000원대 형성하고 나서 예, 이제 6만 원 찍기 일보 직전. 예, 전 시간에 6만 원 찍기 바로 전에 끝나가지고 아쉬우셨을 텐데 저는 엊그저께 이거 아침 방송 전략주에서 말씀드리면서 7만 원 불렀는데 예. 7만 원까지는 이번 장에 갈 것 같다고. 예. 자, 6만 원은 지금 막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59,900원에 20만 주 있는데 뭐 지금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금방 먹고 6만 원 찍는 거. 이제 막 6만 원 찍어내 누가. 예. 자, 6만 원 눈물 나시죠? 갖고 있는 분들 눈물겨운 6만 원을 다시 몇 달 만에 또 회복을 하면서 일단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시장에 3일 전부터. 근데 이게 뭐 잘 아시듯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외국인 기관 매수도 전반적으로 들어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3일째 꽤 강력하게 들어와서 예전에도 한 6, 7개월 흐름을 보면 3일 연속으로 산 날은 있어요. 몇 번 있는데 저렇게 많이 산 날은 없어요. 끼케야 뭐 3, 40만 주 이렇게만 샀는데 이번에는 좀 판이 다르고 그제보다 어제가 더 많이 산 게 아마 임팩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보기에는 외국인 팔자처럼 보이는데 절대 팔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최소한 200일선 지나고 있는 6만 한 5천 원 선 정도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 달 정도에 공매도 이제 월말에 시작하고 뭐 관세도 막 시작되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뭐 앞선 시간에도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반도체 겨울론을 얘기했던 모건 스탠리가 뭐 봄이 왔다고 다시 겨울이 쑥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표가도 높이고 했으니까 원래 지난번에 시티인가 어디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목표가를 50% 높였었죠. 네, 하이닉스는 한 30만 원대 중반인가 이렇게 봤던 것 같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6만 원 기준으로 50% 올렸으니까 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가를 막 올렸는데 이번에 모건 스탠리도 목표가를 올리면서 일단은 그런 그따위 행동을 바라지 마세요. 철판 깔고 하는 애들이니까 너네가 몇 달 전에 잘못 봤잖냐 이렇게 반성문 쓰라고 백날 얘기해야 쓰는 애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지난번 여름에 겨울론 나왔을 때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얘네들 1년 빨리 얘기하는 애들이다. 사실은 이번 겨울이 저는 진짜 겨울론이 나올 것 같은데 봄부터 한 가을까지는 괜찮다가 올겨울이 문제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은 막 뭐 봄이 된다 이러면서도 막 분위기 띄우는데 분위기 띄워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 개인들을 뭐 살려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쫓아오게 만든 다음에
여름쯤 돼갖고 난데없이 또 겨울론 또 얘기할지 알게 뭡니까? 예. 어차피 손바닥 뒤집듯이 얘기를 바꾸는 애들인데. 예. 자,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요 순간이 너무 기특하고 좋긴 한데 불과 뭐 4월 전까지도 희망도 없고 맨날 구조대 어디 없냐고 울고불고 하던 게 삼성전자인데 불과 며칠 만에 그냥 갑자기 제가 사직생이라고 하는 말을 엊그저께도 붙였잖아요. 이게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는 게 꽤 나름대로 이재용 회장이 뭐 근 한 2, 3년 참았다가 낸 메시지 치고는 상당히 독했다. 그 이해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동의를 얻잖아요. 그리고 오늘 글쎄 이게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랑 이재용 회장하고 만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덕담을 나눴겠죠.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좀 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 느낌은 이거 어떻게 재판받는 사람끼리 만났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정치권에서 지금 그동안 사실 이제 52주구 뭐 시간 그런 근로라든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워라밸 강조하다 보면 저렇게까지 일을 시켜야 될까도 들지만 TSMC나 뭐 그런 애들이 막 나가는 거 보면은 잘 나가는 거 보면 걔네들이 주에 52시간만 일해갖고 그런 건 아닐 거고 뭐 게임 개발자도 사실 어떤 때 보면 뭐 몇 달 동안 일주일에 뭐 90시간, 100시간도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그런 집중 연구가 필요한 어떤 일들은 어쨌든 자발적인 거를 감안해서 보상도 충분하게 주면서도 뭐 건강관리 또 옆에서 잘 해주면서라도 좀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딱딱 8시간만 일하고 결과물들이 막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막 나오겠습니까?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얘기죠. 제가 아무리 뭐 제가 사쪽으로 기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들보다 더 연구 안 하는데 나는 그냥 머리가 너무 좋고 손이 빨라가지고 산출물이 엄청나게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옛날부터나 지금부터나 미래나 어떻게든 뭔가 남들보다 잘하려면 투여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AI 시대니까 얼마나 로직을 잘 짜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이게 투여가 안 되는데 결과값이 너무 좋아요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자, 그래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6만 원까지 올라오는 건 아까 제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지금 다른 나라 다른 그 회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삼성이 되게 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거에 이제 밑밥을 좀 깔아주겠다는 얘기를 했겠죠. 아무래도 지금 삼성이 안팎으로 많이 도전을 받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정치권에서 좀 해소를 해주겠다 뭐 이런 덕담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층 더 지금 주가를 6만 원 선 정도까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그 뒤에 진짜로 이제 도와주고 뭐 기업이 이제 치고 나가는데 뭔가 법적으로든 뭐 어떤 보조금으로든 뭐 사실 중국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국가 보조금 줘가지고 회사들을 막 엎어졌던 회사도 막 키우고 이런 와중이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좀 그런 전향적인 투자라든가 도움이 좀 들어가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좀 우리나라가 어쨌든 뭐 국가 대계를 위해서는 경쟁을 하고 보완을 하면서도 결국 다른 나라보단 이겨야 되잖아요. 그냥 다른 나라랑 어울려서 잘 살자만 되면 안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쉽게 못 보죠. 쉽게 취급도 안 하고 뭐 이번에 조선 같은 거 보시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뭐 어느 한 섹터지만 어쨌든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딴질 걸어서라도 미국이 뭐 우리한테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막말 뭐
트럼프가 가끔 쩔어서 하지만 그래도 뭐 방산 쪽이든 조선 쪽이든 또 알래스카 뭐 LNG 개발 쪽이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진짜 잘하고 뭐 훨씬 레퍼런스가 있다든지 현재 인프라가 확실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차별적으로 우위가 있으니까 그걸로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뭐 관세 이슈를 좀 무마시킬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차별적인 우위가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 이제 서론으로 좀 깔고요. 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뭐 파월이 오늘 안심시킨 뭐 그 침체 공포, 뭐 아래 공포 이런 것들도 여전하지만 그래도 파월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래도 며칠 그래도 좀 안정감이 있죠. 트럼프랑 비교해서 차라리 파월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정말 뭐 경제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인플레도 자극되지 않는 그런 골디락스적인 미국 경제야 이렇게 안심시켜 주는 게 어떻게든 뭐 투자가들한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겨울이라는 걸 작년 여름에 그렇게 강조를 하다가 갑자기 목표가를 올렸는데 사실 목표가를 뭐 그렇게 막 올린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65,000원인 걸 7만 원으로 올리고요.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렸어요. 15만 원. 이 자식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놈들이죠. 현재가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래로. 뭐 비단 뭐 이게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만은 아닐 거예요. 뭐 그리고 모스틴이만의 어떤 뭐 스탠스도 아니죠.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 쪽의 여러 그런 뭐 기관 투자가 개념이라든가 운용 펀드사들이 제시하는 그 목표가 보시면 지금 488불까지 갔다가 200불 초반까지 내려온 테슬라잖아요. 근데 어디는 뭐 여전히 몇십 불부터 120불짜리 정도도 있고 어디는 뭐 500불, 600불 불러대고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삼성전자 목표가 그러면은 거의 다 한 줄에 한 가격에 수렴하죠. 지금 6만 원 이제 간신히 넘었는데 뭐 내일부터 목표가 좀 올리는 리포트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하나가 딱 제시가 되면 다 거기에 맞춰요. 뭐 이를테면 지금 6만 5천 원짜리인데 7만 원으로 올렸다. 모건스탠리가. 그럼 우리도 저 비슷하게 따라가자 그래갖고 6만 한 5, 6천 원 이렇게 제시했던 애들이 다 7만 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애들은 뭐 7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올려가지고 제시되는 게 이제 곧 또 나올 겁니다. 오늘 6만 원을 안착하고 끝나면 사람 뭐 리포터 쓰는 애들도 그래요. 막 위에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또 득달같이 수정을 하는 리포트를 막 내거든요. 아마 내일쯤 보면 눈치 빠른 애들은 벌써 또 몇천 원이라도 올려가지고 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이런 얘기 오늘 이게 뭐 어쨌든 시장 지금 뭐 코스닥은 약간 마이너스지만 코스피는 10여 포인트급의 플러스를 내는 게 뭐 지금은 뭐 오늘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세고 LG화학도 세고 뭐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큰 바퀴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강세가 만드는 효과라고 당연히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악재도 있어요. 지금 이게 불확실히 뭐 시장의 가장 큰 악재인데 대통령 관련된 이 탄핵 심판 결론이 잘 안 나고 있는 거. 이게 뭐 속담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텐션만 올리고 불안감,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는데 이게 뭐 선고 기일이 어제도 오늘도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최소한 내일은 아닌 거고 다음 주 정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장고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려도 어딘가는 또 엄청 좋아할 거고 어딘가는 뭐 되게 또 실망 내지는 분노할 것이라서 이게 기간이 이렇게 늘어지는 게 누구한테도 사실 깔끔하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파장이 연장 되는 건 시장에 좋은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불확실 악재로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유독 지금 시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삼성전자, 포스코, LG와 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의 그림은 나쁘지 않은데, 특히 보면 로봇, 뭐 조선, 또 그룹으로 보면 하나그룹 같은 것들이 조금 갑자기 어제까지 분위기 괜찮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좋아지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한 1, 2%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한 7, 8% 빠지는 애들 포함해서 좀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억지로 찾아보면 저런 이제 뭐 한화가 호주의 조선업체 이제 강제로 거의 뭐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적대적 M&A 비슷하게 이제 선언을 해서 일정 지분을 뭐 획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렇게 이제 뭐 CEO가 하나 이사에 합류 거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인수 시도를 맹비난했다 뭐 이런 기사도 글쎄요. 고점에서 이제 주가가 백척간도식으로 이제 막 고점에서 꽤 높은 위치까지 오르다 보니까 약간 민감한 악재가 나오면 거기에 약간 이제 긴 막대 장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짧은 장대면 여러분들 바람에 흔들릴 일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간 게 일단 불안감의 근원이죠, 사실. 올라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거긴 한데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근데 주가가 오른 만큼 사실 리스크가 같이 커지는 건 없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가 모르는 그 목표가가 도달이 되는 순간 그 뾰족함을 바로 찍고 나서 와르르 무너지게 될 테니까, 사실 많이 오른 것만큼 다들 호재라고 인식하지만 그만큼 리스키한 건 없는 거예요. 빠질 것만 남았으니까. 뭐 더 간다 이제 부추기는 사람들 옆에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옆에서 우후죽순 나올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하잖아요. 더 간다를 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지? 여러분들 생각 뭐 여러 가지 드실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제일 위험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달콤한 소리가 많이 들릴 때잖아요. 안 좋은 소리 들릴 때는 주가도 개박살에 뭐 사기에는 오히려 좋은 시점인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얘기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한테 많이 들리면 그때가 정말 팔기 너무 좋은 때라는 건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좋은 얘기,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그 뭐 조선주라든가 로봇주 얘기 드리면서 계속 드린 생각이 그거예요.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영역에서 도망가지 못하거나 마지막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머무르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으면 더 사 이렇게 부추기는데, 그거 2년 전, 3년 전에 뭐 메타버스나 2차 전지 얘기할 때도 다 흐름은 똑같았다고. 그때도 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나중에 시장이 이거 형성되는 거 맞아 그랬는데, 7, 8배 오른 애들한테 야 이거 지금도 싸, 나중에 몇백조 시장이야, 뭐 2차 전지로 몇 년 있으면 전부 다 도배가 될 거고 내연기관차 이제 전문 시대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차 하나도 안 만든다 몇 년 뒤면, 이런 걸로 사실 도배하면서 주가를 세게 올렸지만 뭐 그 뒤에 원튼 원하지 않던 여러 변수들이 또 나오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주가락이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엔 달라요 그러죠. 뭐 AI는 뭐 이번엔 다르다. 그리고 또 뭐 조선 방산에 대한 부분들, 야 매주 매달 뭐 수주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 계속 나오는데 이게 꺾이겠냐라고 하는 이제 거의 신기루에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방어 논리가 그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는데, 한 주도 어떤 주식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끝장나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쪽이 그냥 오버밸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죠. 아마 갖고 있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나는 그게 꼭지를 치고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이제 나름대로 절박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비싸 보여도 좋은 얘기를 계속 찾게 되고 좋은 걸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어차피 주식은 어차피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춤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우리나라 지금 분명히 오늘 포스코나 뭐 LG화학처럼 엄청나게 조정 이후에 이제 고개를 좀 들까 이러는 애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고개를 엄청나게 들어놓은 섹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저도 요즘도 계속 주도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섹터들이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엔 4월 고 초순 정도 전후에서는 약간 그 방향성이 많이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장은 바닥에서 그 올라와서 올려도 지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지금 못 간 애들의 덩치들이 꽤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별로 안 빠지거나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그 고공권에 있는 애들이 최근에 물론 이제 덩치가 좀 커졌지만 걔네들이 뭐 반값이나 3분의 1값 이렇게 내려가는 파격적인 행보가 아닌 이상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내려가는 시가총액을 충분히 이제 커버를 해주면서 올라가면 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서의 이제 순환매는 굉장히 뭐 진짜 삐까뻔쩍하게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게 일단은 뭐 등락 비율상으로 미미한 차이지만 올라가는 종목보다 양시장 합치면 아마 내려가는 종목이 더 많을걸요 지금? 예. 코스닥은 지금 600개 오르고 1000개 빠져 있고요. 그나마 코스피는 지금 거의 대등해요. 한 10개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지금 합치면 300개 이상 마이너스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느냐인데 지금 우리가 뭐 삼성전자 갖고 이제 고민이 많았던 분들이야 오늘 2%라도 올라가니까 이게 웬 거냐 해서 뭐 햇살이 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공권에서 플레이하던 로봇이나 조선이나 하나그룹이나 뭐 이런 섹터들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마이너스가 지금 약간 좀 딥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HLB도 이거 뭐 오늘까지가 시한인데 계속 뭐 이게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해가지고 위아래 들썩거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자, 호재가 나왔는데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 얼마 전에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분명히 실적 잘 나왔는데 성장률이 왜 세 자릿수가 아니냐며 주가가 나름대로 조정 크게 받는 거 보셨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어제든 오늘 오전까지든 다 마찬가지예요. 뭐 되게 좋고 앞으로도 좋다. 지금 방산이라든가 조선, 뭐 전력 인프라 이런 쪽에 대해서 업황이 2, 3년 사이에 갑자기 거꾸러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거의 없죠. 다만 그런 업황이 기반형된 부분이 얼만큼이냐에 대한 이제 해석이 다 다를 뿐이에요. 지금 주가에 2, 3년 있다가 벌 것만큼의 가치가 다 반영됐다고 하면 기대값이 훨씬 낮아질 거고요. 그럼 그거에 그 개인차가 있는 거거든요. 반영이 하나도 안 됐진 않았지만 뭐 1부터 100까지 보면 한 3, 40%밖에 반영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냥 밀고 그냥 가는 거고 거의 한 8, 90% 됐다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더 자극적인 거 안 나오면 얘네들은 이제 시세가 눕는다고 보고 좋은 얘기 나올 때마다 줄이고 이렇게 가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쓰실 건지 계속 체크를 계속 하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는 순간 제 1시간의 반이 날아갔네요. 자, 어쨌든 간밤에 미국 시장은 올랐는데 막판에 좀 꺾였죠. 한 30분 납두고 상승폭이 좀 줄었다. 어쨌든 파월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가 많고요. 오르기 시작한 것도 결국은 금리 동결과 파월의 인터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오른 거라서 충분히 분봉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 파월장이었어 이런 거죠. 자, 간밤에 우리 시장 어제 뭐 물론 지금 대체거래소가 있습니다만 아직 한 100개, 110개밖에 안 되니까 KLX 쪽에 있는 나머지 쪽에 어차피 시간을 더 많이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아침에 8시에서 8시 50분까지 KLX는 못하고 뭐 우리 지금 TXT인가요? CTX인가요? 뭐 하여튼 그 대체거래소 쪽만 110개가 한 50분 매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정말 거래도 없는데 막 상한가, 하한가, 호가가 막 나오고 종목에 대한 관점들이 되게 흐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800개 매매가 대체거래소 쪽에 다 되는 순간까지는 웬만하면 진짜 대체거래소 쪽에서 장 전하고 장 후에 매매로 다 뭘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 변동성 높은 거에 괜히 휘말려 봤자 기준가가 그렇게 KLX 기준가가 별로 그렇게 간섭받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병정놀이 같은 개념인데 진짜로 저는 조금 저런 식의 삐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시간에서 강했던 거 오늘 이어지는 부분들은 퓨리오사에 대한 메타의 최종 제한이 뭐 1조 규모로 아마 왔나 본데 이거가 이제 국가 뭐 전략 기술이냐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심사해가지고 뭐 매각을 허용을 할 거냐 아닐 거냐 뭐 이런 이제 심사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이게 우리 이제 핵심 기술을 뭐 유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해서 판매 금지할 건지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나 뭐 우리 쪽에서 어차피 키워주지도 못할 거 미국 쪽에 비싸게 파는 거 여러 가지 또 나머지 있는 기업들한테도 자극이 될 거야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사인들 줄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해서 퓨리오사 관련주들 오늘 아침에 강세 종목군들로 많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닛산하고 이제 뭐 100만 대 거래, 100만 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셌는데 용두사미가 됐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오전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그랬어요. 이게 100만 대 뭐 15조 규모라고 얘기해서 이제 대단히 큰 뭐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으나 실제 계약 기간이 언제냐면 28년도에서 33년이에요. 뭐 매번 느끼는 거지만 28년에서 33년까지입니다. 이렇게 6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15조라고 해도 6년이면 2.5조씩 이제 분할해서 봐야 되고 이마저의 매출도 언제부터? 28년도부터 인식이 된다. 그것도 그 사이에 계약이 안 깨지는 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과연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몇 프로짜리냐 3년쯤 있다가 매출이 2조 정도 나오는 계약을 했다라는 걸 갖고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대단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먼 미래라 불확실성이 아직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이냐라고 봤는데 어쨌든 뭐 시장은 제가 보니까 뭐 그렇게 만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 정도 규모 계약이면 그냥 두 자릿수 막 쉽게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기술 이전 계약, 의약품, 제약바이오 해도 예전에 우리가 하도 흔히 말해서 빠꾸 먹은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게 다 반영을 못해요. 옛날에 뭐 조단위 수출하면 그냥 무조건 한 두 상은 가는 게 상식이었는데 요새 그런 식으로 안 가잖아요. 조단위로 해도 뭐 엊그저께 알테오젠이 뭐 월락 비싸지만 조단위로 했다 그래서 2조 단위 했는데 뭐 12% 올랐지만 지금 어제 오늘은 별로 또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옛날처럼 순진무구하게 반응 안 하시더라고요. 꼼꼼히 따져보니까 사실 에러도 마찬가지예요. 라이센스 아웃 그 10년 동안 받아요.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뭐 오랫동안 받으니까 약효에 대한 효능이 10년을 가고 다른 경쟁물이 없으면 뭐 되게 많이 받는 게 될 테지만 10년으로 쪼개보면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요 단기적으로 주가에 막 짜릿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옛날만은 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네, 감사합니다. NXT군요. 전 CXT인 줄 알고. 네. 자, 넥스트 트레이드 뭐 그러니까 맞네요. 자, 어저께 매수 자리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4x4라고 이게 사실 얻어 걸렸어요. 어제는
4x4를 매수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게 사실 오늘 퓨리오사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 물론 그 재료도 같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4x4가 어제 딴 이슈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안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퓨리오사 그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돋보이면서 뭐 DSC라든가 엑스페릭스도 올라가지만 4x4가 지난번에 그 퓨리오사 처음에 메타에서 관심 있다 이럴 때 상한가를 바로 깔끔하게 갔던 종목이라서 역시 시장은 그런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 전에 바로 얘기 나왔을 때 뭐가 셌지? 뭐가 제일 세게 바로 그냥 직방으로 갔지? 이런 것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역시 뭐 매각의 승인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차원이겠죠. 4x4를 가장 좀 우선순위로 놓고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지분 한 15% 있는 건 DSC인데 DSC는 지금 뭐 아침엔 좋았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까지 전달해드렸고요. 자, 오늘 한마디는 앞서서 우리 대표님께서 뭐 뉴스 훑으면서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젠슨왕이 삼성전자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한 두세 번 살려줬는데 자, 올 하반기 블랙엘 울트라에 삼성이 참여하길 기대한다. 아까 한 10시 한 4, 50분쯤에 속보로 뜬 거거든요. 이거 아니었으면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터치 안 됐겠죠. 제 생각에는 이 말 자체가 주는 함의가 또 막연하지만 블랙엘 울트라가 원래 얘네가 어젠가 기조연설을 발표한 걸로는 올 하반기에 이제 울트라에 그러니까 블랙엘의 더 상위 개념으로 나온다 이건데 여기에는 이제 삼성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말폭탄이든 말잔치든 젠슨왕이 작년부터 삼성이 항상 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좀 살려주는 멘트를 했어요. 예전에도 몇 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뭐지? 뭐 어떤 거를 판매 금지를 여기 뭐 판매를 뭘 해야 된다는 게 있었나요? 어떤 걸 판금을 하셔야 된다는 건지 맥락이 없는데 갑자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 제가 떨린단 말이에요. 뭐를 판매 금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앞에 그 주어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한마디가 오늘 삼성전자 6만 원 터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뭐 사진은 당연히 파월이 뭐 어쨌든 미국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일정을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반쯤이 지나갔고요. 반쯤이 남았어요. 이제 금리 결정까지 됐고요. 뭐 이제 현대차 주주총회 어제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사실은 되게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뭐 로봇들이 해결해줬다고 할까요? 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로봇계가 막 뭐 빗자루질하고 볼리라고 하는 그 공 모양의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삼성에서 뭐 맨날 사실 주주총회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M&A 강한 거 해보겠다 이런 얘기, 또 신사업 분야 뭐 이번에 차질 없이 하겠다 이런 거 사실 제가 주의 깊게 들은 것만 해도 한 3, 4년은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비슷한 얘기 또 하더라고요. 진짜 이재용 회장이 한번 딱 나와가지고 한번 본인의 육성으로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사직생 이래가지고 한마디 했으면 삼성전자가 아마 6만 원 오늘 터치가 아니라 6만 한 2, 3천 원 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HLB가 오늘 왔다리 갔다리 심한데요. 허가 결정이 오늘 내로 나와야 되니까 뭐 이론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결정이니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겠죠. 내일 뭐 이맘때 전까지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주가 등락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이 내일 5시인가 새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선고 기일이 안 나온 관계로
다음 주 언제쯤으로 일단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도쿄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구리 섹터였거든요. 근데 이 구리 섹터 말씀드린 게 한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5개월 내 최고치 육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어제 많이 올랐죠. 풍산이라든가 뭐 이구산업 이런 것들 좀 오르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뭐 어제 올랐으니까 어제 한 7, 8%씩 올랐으니 오늘은 조금 덜 오르거나 약간 숨고르기 과정이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풍산 같은 거 보니까 꽤 견조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워드가 안 쳐져가지고 환장하겠네요. 이렇게 찾아야 돼? 그래도 의미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풍산이 아까는 한 2, 3%, 1, 2% 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았는데 오늘은 역시 어제 또 신고가 내면서 어제 거래량 비해서는 오늘이 뭐 이렇게 뛰어나진 않은데요. 자, 구리 관련주 어쨌든 상방의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 섹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리 가격은 계속 당분간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사직생이라고 하는 말이 요새 유행이죠. 저도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 얘기할 정도로 자, 죽어야 산다, 죽을 각오로 해야지 산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HBM4에서는 어쨌든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겠다 이런 건 이제 어제 주중회 때 부회장단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퓨리오사 관련해서 이제 메타가 최종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국가전력기술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유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좀 심사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낼 거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미국의 메타가 인수한다라는 차원을 뭐 이게 우리나라 국가 전략 기술이 노출되거나 이제 유출되는 거니까 반대할 거다라는 입장도 있고, 전향적으로 승인을 해줄 거다 이런 입장도 있고,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해주면 여타 또 다른 관심이 생기는 그런 분야들도 다 결국은 인수권에서는 막힐 거 아니에요. 이런 딜 같은 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뭐 상장회사들조차도 약간 그런 기운이 꺾일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미국의 빅테크라든가 빅파마들 보면 그 뭔가 좀 싹수 있어 보이는 애들 엄청나게 인수하면서 사실 크잖아요. 걔네들이 뭐 지네들 자체 역량으로도 뭐 하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보면은 인수를 많이 해요. 그래갖고 또 자기네들 가치를 끌어올려. 그러니까 50조짜리 막 이런 거 인수해가지고 한 7, 80조의 가치를 형성해버리니까, 그죠? 그런 방식인데, 우리나라가 이걸 뭐 동조 안 해주면, 뭐 나름대로 뭐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ICT라든가 IT 기업들한테 좋은 일은 아니죠. 저는 어찌됐든 좀 허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뭐 증권시장 쪽으로만 보면. 왜 그래야지,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왔던 뭐 업스테이지라든가, 뭐, 다른 리벨리온이라든가 있어요. 꽤 있는 애들도 뭐 또 하나의 어떤 그 특정화된 기술력의 우위를 가지고 다른 빅테크들의 관심을 받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주가로 이어지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부각은 별로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 조류 독감 이슈가 있고요. 얼마 전에 왜 미국에서 계란 모자란다 이래가지고 계란 수입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거의 4억 마리에 가까운 그 산란계가 있다가 최근에 한 4천만 마리 이상이 그 살처분을 된 거예요. 미국에서 조류 독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하나쯤 돌아가는 계란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한 8, 90% 수준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인구 10명당 한두 명은 못 먹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계란 갖고선. 어차피 닭이 뭐 하루에 2알, 3알 낳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인구수랑 우리나라도 보시면요, 여러분.
거의 우리나라 그 산란계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랑 엇비슷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나씩 먹는다는 정도의 산란계를 키운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최근에 그 산란계 중에 한 10%가 그 조류독감으로 죽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인근인 뭐 농장이 됐다 그러면 또 살처분도 많이 했을 거고, 하여튼 그러면서 닭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온 거고,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저 사기라고 표현이 나왔는데요. 예, 사기 있잖아요, 살쾡이. 이게 뭐 조류 먹고 나서 죽은 사체가 발견이 됐다 이런 게 어저께 뉴스로도 떴는데, 이거 뭐 인간한테 감염이 안 됩니다 이래갖고 대다수는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걸린 사례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치사율이 50%다. 예, 걸리면. 그러니까 잘 안 걸립니다는 알겠는데 걸리면 50%라고 이제 몇몇의 사례를 가지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한정된 사례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의외로 많이 죽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소비자나 뭐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가리나요? 그냥 50% 치사야? 와, 이거 큰일 나겠다 나중에, 이런 것들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나오면서도 큰 이슈로 만들어지진 않는데요. 어찌됐든 조류독감 이슈가 또 가까운 미래에 제2의 팬데믹 같은 느낌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조금 이쪽은 아예 그냥 박멸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쪽이 뭐 이렇게 섹터나 이슈로 부각되는 건 저는 뭐 바라진 않지만, 여러 가지 뭐가 저렇게 그림자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있다. 예. 계란이 모자라다부터 해가지고 저런 살쾡이가 죽었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인간도 걸리는 사례가 진짜 나오고, 뭐 2명이 걸렸는데 1명이 죽는다고 만약 그런 사례가 나와 보세요. 제2의 팬데믹 효과 바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방금 오늘 아침 수익 플러스 시간에는 K푸드와 구리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늘 제가 여러 종목 생각하다가 뭐 삼양식품, 오리온은 고의견, 플루먼 스탑의견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우양 같은 거 세게 올라가기도 하고, 농심 같은 경우도 아까 보니까 오늘의 전략주였거든요. 농심 한번 보겠습니다. 어땠는지. 아까 나쁘진 않은 것 같던데. 농심. 네, 오늘 조금 뭐 선 모양으로 십자가 뜨긴 떴는데, 또 위아래 등락이 한 5% 이상 날 정도로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제 200에서 돌파하고 나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같이 나온 거거든요. 예. 자, 이런 흐름 보면 최근에 뭐 아시잖아요. 삼양식품도 이제 100만 원 뭐 목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기 침체거나 이런 쪽으로, 오늘은 뭐 그런 거에서 좀 비껴나간 얘기겠지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훨씬 이런 스테디한 매출이 비탄력적으로 나오는, 예, 지금 어제 95만 원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23만 원인데, 이거 뭐 100만 원 도달이 가겠죠. 예, 5만 원, 5, 6만 원 남았는데 안 갈 리는 없고, 아까 이제 우리 MC가 물어봐서 오히려 100만 원 도달하면 차라리 농심으로 갈아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어쨌든 먹거리는 이게 수요가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돼도 꾸준한 매출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수익성 개선이 훨씬 됐다라는 차원을 보시면, 최근에 인상한 애들 다 올라갔죠. 오리온도 어제 세게 올랐죠. 오뚜기도 최근에 좀 올렸지. 안 올린 애들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계속 올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 제가 여러분들을 막 억누르고 있는 거 아니죠? 이게 제가 지금 맞게 보는 건가? 왜 댓글이 멈췄지? 예,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댓글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 소리 들으면 댓글 달기가 싫어집니까 혹시?
아니면 댓글 달아도 전혀 뭐 반응이 없으니까 달지 말아야지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남들이 댓글 안 다시니까 혼자 다시면은 제가 얼마나 주목을 하겠어요. 자, 약간 뭐 재밌는 얘기, 시장이 좀 꿀렁대도 시장이 지금 이상하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분명 시장이 지금 좋지요. 삼성전자가 죽었다가 저렇게 올라오면서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지금 6만 2,300원까지 끌어당기니까 얘가 지금 100원 정도 내지 200원 올라갈 때마다 한 1포인트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100원에 1포인트. 100원 올라갈 때마다 1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어쨌든 뭐 지수 플레이를 하시거나 대형주 플레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고 나름대로 코스닥 뭐 개별주들 플레이 쪽에 비중이 크신 분들은 아유 재미없어 이러실 테죠.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에너지가 쏠리면 코스닥 중소형주들 단위 원래 재미가 없어지는 거 뭐 한두 번 보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딱 봐도 여기가 이 화면이 코스피 대형주고 이쪽이 코스닥 대형주인데 여기는 좀 펄어둥둥하거든요. 빨간 빛보다는 파란 빛이 좀 많고 이쪽 코스피는 아무리 봐도 상위 한 30개 정도 되는 중에 한 70% 정도 이상은 지금 플러스거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오히려 한 70%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대형주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지수에 좀 엇갈림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글쎄 삼성전자 수급이 뭐 정말 정강석화 같이 시작이 됐는데 뭐 내릴 때도 보면 한 6, 7달 계속 팔았는데 삼성전자에서 또 좋게 보기 시작하면 미친 수급이 갑자기 의외로 여러 날 계속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엊그저께 제가 전략주로 심지어 아침 방송에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7만 원이라는 게 사실 지금 보면 아유 언제 가냐 이러실 테지만 계속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2021년도 1월달 복귀하셔라. 그때 한 열흘 만에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9만 원 갔거든요. 그러면서 지수도 한 400포인트 그냥 쫙 올라버리고 물론 지금이 뭐 그런 상황이 재현될 거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때랑은 좀 달라요. 그때는 뭐 조금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도해가지고 세게 오를 만한 그런 뭐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 정도 화력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이쯤에서 대충 뭐 끝나겠지라는 것보다는 좀 셀 것 같습니다. 네. 자, 집중이란 말로 저를 안심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진지 모드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웃겨드리고 싶은데요. 잘 웃길 줄도 모르지만 이게 근데 엄중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저도 가끔 흰소리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재산을 놓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사실은 가볍게 할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저도 물론 하다가 말실수도 나오고 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내뱉는 것들이 있으면 이게 자주 주워 담기는 어렵죠. 한번 뱉으면 제발 이제 부탁이건데 막 악감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하죠. 얘기를 어떻게 하냐보다 아까도 제가 파월 얘기하면서 파월이 얘기한 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오늘 오른 거지. 저 파월이 여전히 딱딱했어. 뭐 트럼프랑 역시 각을 지고 있고 당분간 금리는 안 내린대. 그렇게 만약 받아들였으면 오늘 시장이 올랐겠어요? 받아들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내용도 없는 거 1시간 동안 떠들어서 알고 의미 없어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뺏어서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고 밥도 못 먹게 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냥 한 줄 한마디에라도 촌철살인 뭐 이런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그 새겨들을 만한 얘기가 있으면 1시간 투여해서 한 문장 알게 된 게 그렇게 억울하진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60분 정도의 시간 안에 뭐 대여섯 개의 종목, 뭐 대여섯 개의 지침, 뭐 몇 개 이상의 행동 강령, 뭐 이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으면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딱 한 문장만 하루에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예. 제가 얘기를 뭐 주저주저 드리는 것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이쿠야, 4x4가 20%짜리가 돼버렸네요. 예. 아니 뭐 저렇게까지 팔린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메타로 넘어가게 되면 메타와의 협업 관계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완전 제가 지금 뭐 질문 주신 거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제 시간이 없는데 사실 뭐 준비한 장표는 이 뒤에도 많은데 일단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다 빼고 일단 저는 어제 전략주를 말씀드렸다가 올라가다 말았는데 이 쌈지엔터라고 SM지엔터 중국의 내수부양 쪽의 수혜주다 이런 관점에서 뭐 28,900원 정도 내외면은 충분히 좋은 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거 폭삭 소가스다 페넨터가 되게 세게 올랐었거든요. 20%? 근데 뭐 이번 주간 사이에도 평가는 여전히 좋은데 지금 자리도 딱 좋단 말이에요. 예, 자리가 딱 좋은데 아까 오전에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예. 이 정도면 자리는 딱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5화에서 8회가 이제 공개된다고 하면서 되게 기대값을 갖고 올랐는데 오늘 조금 마이너스 딥하게 나와서 약간 11선 깨지거나 이런 정도면 내일 이 지금 보면 왜 기대감이 내일 있을 것 같은데 안 올라가지 싶지만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뭐 째려보든 아니면 뭐 1, 2, 3 게임을 하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내일 아침이 되면 오늘 뭐 9회부터 12회까지 공개가 되지 이러면서 또 갑자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뭐 질문을 주신 거 글쎄 뭐 원전주 왜 안 갈까?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원전주 다음 달 정도나 뭐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사실 민간 국가랑은 사실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걸로 괜히 좀 짓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뭐 핵과 관련해서 약간 제어를 받게 됐을 때 그런 지재권 배분율이라든가 이런 거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체코 원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뭐 무조건 좋아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옆에서 또 딴지 거는 분들은 여전히 뭐 체코의 현지화율 60% 감안하고 15년 뭐 10년 걸려서 짓게 되면 원가 또 올라갈 거고 남는 거 결국은 없어 이렇게 또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엮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뭐 글쎄요. 그 정치적인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는 원전이 진짜 한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이제 증시 공학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은 사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뭐 일부 HBM 이런 거 관련주들이 올라가긴 하잖아요. 엊그제도 그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뭐 DI라든가 이런 것들 추세가 나름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괜찮아요. 근데 맨날 보는 그 시점에 내가 딱 볼 때마다 맨날 오르지 않으니까 그러신 거지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치고 바닥에서 안 오른 애가 어디 있어요? 가고 있죠. 그게 내가 보는 그 순간에 그냥 안 가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유리기판도 지난번에 이제 그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 건 뭐 블랙엘의 이제 반려 이슈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같이 연결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유리기판도 그래요. 뭐 빨라봐야 올 하반기에 SK 쪽에서 이제 나올까 말까고 LG, 삼성 아직 나오려면 좀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가야 된다라고는 알겠는데
말 그대로 진짜 보여야지 갈 거 아니에요. 뭐 맨날만 어떻게 가겠어요. 유리기판이 결국은 내년쯤에 조금 상용화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럼 모든 그 기판이 다 유리기판으로 바뀌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유리기판 28년도 시장 예상치가 12조밖에 안 돼요. 아니, 12조가 작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 막 뭐 몇십조, 몇백조 불러대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기판이라는 게 그만큼 단수가 높고 뭐 하이엔드급에 쓰이는 거지, 일반적으로 낮은 정도의 다 유리기판 쓰지는 않겠죠. 유리기판 가격이 뭐 진짜 전고체가 비싸서 웬만한 걸 다 전기차에 붙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유리기판으로 어떻게 모든 기판이 다 금방 그렇게 대체가 되겠냐고요. 그냥 일부 단수 엄청 올려서 뭐 하이엔드급의 가속기 이런 거에나 그런 걸 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게임 체인저란 말로 많이 도배가 돼서 흥분도를 높이곤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시장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고, 열려도 사실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과정과 이 소재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훨씬 그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예. 유리기판은 뭐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 올랐다가 뭐 조정이라 그래도 또 좀 지나면 또 붙게 돼 있어요. 유리기판 이슈는. 왜? 블랙엘 발열이 안 잡혔다 그럴 때마다 아마 이슈는 될 겁니다. 어차피 전력도 줄여야 되고 발열도 잡으려면 유리기판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어쨌든 상식처럼 지금 돌고 있으니까, 지금 요 며칠 간 다음에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와서 안 가는 그 구간을 너무 짜증을 내지 말고 조금 뒤면은, 또 제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에서요, 반도체 패키징 관련해서 저희 집에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한번 갔던 게 있어서 초대장을 보내왔던데, 그거 보니까 그 주체가 하나 세미텍이에요. 이번에 하나비전에 이제 자회사면서 TC본 그 본더 그 하이닉스에 납품했다고 하는 그 자회사가 후원하는 반도체 패키징 전시회가 수원에서 4월 2일부터 4일까지인가 열리는데, 제가 그거 가면 아마 거기도 분명히 뭐 HBM이든 유리기판이든 관련주들 꽤 나와서 출품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갔다 와서 보고 질문하고 갔다 와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33분 좀 오버가 됐는데 점심 빨리 드시러 가셔야죠. 자, 4x4 지금 뭐 상한가 임박이고, 한 자릿수로 밀렸던 DSC 인베스트먼트도 두 자릿수까지 올라오면서 같은 값이면 페릭스도 어쨌든 관련주니까 뭐 강세가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언뜻 뭐 스틸주들도 조금씩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번 주반 지나면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 임하게 되면 어쨌든 알래스카 주지사는 올 거 아니에요. 예. 와서 LNG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알래스카 주지사의 차원이 아니라 뒤에 트럼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있는 발언이 될 것이고, 또 철강주라든가 강관주 이런 것들 올릴 가능성이 다음 주에도 한 번쯤은 분명히 있겠죠. 이 사람이 뭐 입국한다 이럴 때부터 해서 뭐 산업부 장관이든 아니면 뭐 권한대행을 만나서든 뭐 단판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한 번쯤 분명히 삐져나가는 것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건 제 생각엔 좀 바이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약간 이제 세론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HLB가 오늘 밤에 긍정적으로 나와도 내일 그러면 1년 묵혀가지고 성과가 나왔으니까 이걸 세게 올려야지, 이런 아주 순수한 분들이 있겠지만, 이때까지 이거 기다렸어 생각하고 누가 순수하게 들어오면 거기다 때리고 나가야지. 왜냐면 알테오젠도 엊그저께 2조짜리 했는데 그날은 그러고 올랐지만 그 다음날 오늘까지는 빠지잖아요. 그럼 저 2조짜리 계약을 해서 저거 10년 동안 뭐 마일스톤이든 로얄티든 받는 거 생각해보면, 쪼개서 보면 사실은 2조라고 해도 10년으로 쪼개고 뭐 분기로 쪼개고 이러면 그거 다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 거고요.
쪼개고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맨날 흥분할 이슈는 아닐 거고, 오히려 저런 조단위 그 계약이 나오면 몇 달 동안 앞으로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세론에 가까운 느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상대적이에요. 어떤 주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더 재밌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이쪽은 이제 목에 찼나 보다 이런 빠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생각엔 뭐 이것도 여전히 좋으니까 계속 유지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거 더 재밌는 거 있으면 그쪽 매매하러 가기 위해서라도 이쪽에 팔고 나가야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더 재밌는 섹터들이 반도체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지금 더 재밌지 않아요? 예, 프로테지가 많이 안 갔어도 돈질해가지고 뭐 매매하기에는 여기 작은 주식 애매한데 이런 것들보단 차라리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뭐 그런 종목들, HBM, CXL, 뭐 소캠 이런 쪽에 속해 있는 것들 매매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시속 게임상으로 보면 바이오 쪽을 조금 줄여서 이쪽으로 가보자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느낌들이 들면 득달같이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예. 자, 요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5, 6분 오버됐는데요. 1000분이 이제 깨지려고 하니까 빨리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이 시간 우리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11시 반 미리 제가 이거 오늘 원래 먹으면서 하려고 이거 핫도그 사왔는데 이거 못 먹었네. 얘기를 그냥 하느라고. 예. 자,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고 23시간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천여분의 골수 팬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